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경호입니다. 조만간 의료시장 완전 개방을 앞두고 국내 병원들마다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국내 대형 병원과 외국계 병원들 사이에서 생존의 법칙을 찾는 길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시간에는 지방의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 병원을 개원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CK치과병원 최종성 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병원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게 향기가 있는 곳이다. 이런 게 느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사실은 매일 치료를 하고 아픈 손 하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이 드는데, 이 병원 자체에 내가 이 시설이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냐 말이지. 좀 마음이 즐거울 거고. 그럼 자기가 이 공간이 좋아서 이런 문화를 느끼면 기분이 좋아질 거고, 기분이 좋으면 건강해질 거고, 건강해지면 환자한테 친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병원은 치과로서는 그 국내 최대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어떤 특성화를 갖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외형상으로는 14층,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개인 치과에서 없는 중앙수술, 그렇게 전신마취에서 예를 들어 주걱턱 수술이나 골절 수술, 언청이라는 기형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수술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와 그 수술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도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각과별, 치과의 각과별 전문의들이 배치가 되어서 치과에 좀 더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트홀하고 이제 갤러리가 이게 갖춰져 있어서 오는 환자분들이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트홀 갤러리를 통해서 문화의 어떤 그런 느낌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규모라면 그 구강 관련 종합 의료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일반 치과들과 비교하면 환자 입장에서 그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또 각과별로 예를 들어 뭐 소아치과, 교정과, 보실과, 고환과 모든 과가 다 겸비되어 있으니까 뭐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족이 왔는데 애만 왔을 적에는 소아치과 가야 되고 엄마가 치료하려면 또 다른 치과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오면 아이는 소아치과에 가면 될 거고 엄마는 또 어른들 치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하면 될 거고, 그것도 가도 또 수술해야 될 파트라면 공원에 가서 하면 될 거고, 또 뭐 교정한다면 또 교정과 하면 될 거고, 또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는 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틀에도 뭐 시원 틀은 일반 치과 가서 대부분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도 없을 경우는 일반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의사 선생님 계시면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일반보다는 좀 차별된 그런 의료 치과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국내 여러 곳에 이처럼 대규모 병원을 개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에 치중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혼자 하다가 이게 혼자 하니까 이게 뭔가 진로에 전문된 서비스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명 정도 어울러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몇 명을 하는데 곧 필요한 진료 공간이 있었을 거고, 그럼 병원을 좋게 만들려면 이제 교육하는 공간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세미나실을 만들었죠. 그것도 치과에는 치과 보철문 만드는 기공소라고 있습니다. 기공소가 병원 내부에 있어야 훨씬 좀 보품질화된 그 기공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다음 병원 만들 적에는 치과에 치과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갤러리 같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
또 하지만 갤러리라는 그 공간에 있어서 이 그림이 그려지면 환자분들이 훨씬 뭔가 치과에 아프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좀 좋게 느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지요. 그것도 그 그림이 그려지면 우리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그 그림을 보고 즐거울 거고 또 건강해질 거고 그러면 좀 더 여유가 생길 거고 환자는 더 친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에 갤러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에 또 만들어 보니까 야 다음에는 이 소극장이 하나 있었으면 야 얼마나 이 치과병원이 즐거울까. 치과라는 것은 이 치과 자체가 굉장히 이 환자분들은 힘들겠지만 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이 갤러리가 더불어 소극장, 아트를, 공연할 수 있는 아트를 했으면 야 이건 정말 더 좋겠구나.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의사들도 각각별로 전문화가 되는데 좀 더 많이 또 좀 더 다른 차별화된 진료를 할 수 있는 또 수술실, 입원실 또 직원들 복지한 또 식당 이런 걸 그리다 보니까 이 평수가 저희로 자꾸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규모를 크게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필요한 공간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2,000평까지 치과병원이 확대되게 된 겁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병원을 꿈의 병원이라고 부르신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꿈의 병원은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첫째는 일단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사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기 오시는 환자분한테 친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이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게 병원이라는 것이 무슨 아프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오면 뭔가 뭐 받지만 그래도 이 고통받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또 무슨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면 환자한테 대단히 훨씬 유익한 병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쨌든 치과 병원이기 때문에 치과에 관계되는 모든 진료를 양도 범위도 넓어져야 되지만 깊이 있는 전문화된 치료도 필요하다. 그래서 숫자도 많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맞게 각 파트별로 전문화된 선생님들이 배치돼서 그거를 서로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진료를 협치를 한다면 완전히 이때까지 가지 못한 차별화된 고급화된 치료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병원. 그게 치과 병원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병원은 어차피 여기에 오는 종사자와 환자가 있지만 어차피 지역사회에서 관계에서 하나의 작은 기업이라고 본다면 지역사회와 더불어 뭔가 유대관계를 나눌 수 있고 뭔가를 나눌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이 병원에 같이 있어서 우리 병원에 갖고 있는 여력을 지역 시민들한테 계속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고 향기 있는 꿈의 병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단순히 치료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문화 공간이 눈에 띄는데 치과 병원에 이처럼 큰 문화 공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종사자는 저희들 위해서 먼저 만들었습니다. 저 공간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데는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또 뭐 사회봉사도 해야 되지만 이 갤러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 쇄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작품의 그림을 보면 거기에 굉장히 좋은 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기를 받으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저희 그런 경험이 우리 직원들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직원들이 이 병원 내에 그런 문화 갤러리나 아트홀 공간이 있어서 그런 길을 긍정 길을 계속 받으면 굉장히 환자는 잘 수 있지 않겠냐 말이지. 우리가 건강해야 환자한테 친절할 수 있을 거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는 분들도 여기가 치료받으러 왔는데
치료받고 나서 여기 공연을 보거나 음악회를 듣고 음악을 듣거나 또는 밑에 내려가 갤러리 구경을 하고 또 우리 조만간 이것도 라이브러리, 아트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고 또 같이 온 사람이 있다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이게 치과가 아파서 닫기 싫은 공간이 아니라 저기 가면 아픈 것도 해결하고 뭔가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이쁜 병은 아닌 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쁜 공간,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병원을 만들기에 제가 생각하는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병원에 마련된 공연장은 웬만한 소극장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시설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또 이만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규모는 188석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아마 제가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 대학로에 웬만한 소극장을 다 들어보고 울산에 여러 또 소극장, 공연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음향, 조명, 감독, 방송국, 기술국장님 이런 여러분들의 그 조언을 해서 음향, 조명의 장비, 그 다음에 그랜드 피아노 합치면 약 한 3억 정도의 장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시설로 보면 아마 여기에 공연에 관계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거의 최고 수준의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공간을 울산의 지역에 있는 우리 예술인들이 자기의 창의의 작품을 만들어서 여기에 공연할 수 있는 실험 무대로 마음껏 활용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근본적인 이게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공간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남기려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비 정도는 아마 받을 예정이고, 어쨌든 간에 이 공간에 하여튼 많이 좀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공간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 공간을 우선 지역 예술인들이 마음껏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 좀 혼이 담기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작품들이 이 공간에서 공연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화제를 받고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울산과는 사실상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 이처럼 큰 병원을 개원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30몇 살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치과 서서 때까지 부정적으로 살았고 소극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치과 서서 열심히 뭔가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지역 시민들한테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라는 직업이 시민들한테 뭔가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이 아니라 좀 질타를 받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우리 어른들도 이제는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어른으로 탄생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훌륭한 좋은 병원을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가 여기 지역사회니까 그때 당시에 울산이 부정적인 게 이 지역에서 오히려 내가 할 일이 있지 않느냐. 다 구비된 데 가면 내가 무슨 할 일이 있겠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온 이유는 뭔가 나는 모르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그때부터 남들의 어떤 꿈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열심히 남들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서 그 꿈을 먼저 실현하게 된 거죠. 물론 다음에 나중에 또 여기에 어떤 남들의 이 병원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실현이 된다면 이걸 생각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내가 지금 20년 동안 제2의 고향이 된 것만큼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 애정을 갖고 있는 도시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울산에
여기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만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큰 치과병원이 울산에 개원을 하자 그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바쁘신 가운데 특별히 그 하시는 그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이 계시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 일이라고 그런 분들을 다 그렇게 대답하는 걸 TV에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취미가 저는 좋은 병원, 치과병원 만드는 이 일이 가장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어떤 분들 저보고 일중독자 아니냐고 이야기해요. 일정 부분 일중독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좀 때로는 힘들지만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치과 원장님 동료들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시간 나면 뭐 골프를 치거나 뭐 또 등산을 가거나 이렇게 이런 정도의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쿠버는 하지만 거기 갈 시간이 없어서 뭐 1년에 한 번 갈통 말통 이런 정도 뭐 취미가 그 정도. 취미는 뭐 옛날에는 방수 또 했는데 시간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마 제일 큰 취미가 일이고 두 번째가 한 골프 정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의료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그 지방 의료기관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견해가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노하우와 자본, 인적 자원들이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서울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환경으로 탓을 해서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모든 조건에 저쪽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의료의 경쟁력을 좋은 병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많이 노력한다면 조건이 나쁘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치과사지만 이 의료라는 것이 치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과 의사와 일반 메디컬 의사, 한 의사도 협력할 수도 있고 또 같은 동종 업계라도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에서는 경쟁하되 상당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서울의 모든 조건, 좋은 조건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재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하는 태도와 정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일의 요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향후 원장님이 꿈꾸시는 또 다른 도전이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치과의 경험에 모든 것이 여기에 내한테는 다 결집되어 있을 정도로 모든 에너지가 쏟아진 작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보다 훨씬 큰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고 이제 새로운 또 시작입니다. 이것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기를 일단은 목표로 잡고 이게 잘 되면 제가 생각했던 것이 옳았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이걸 전달해서 전국에 이런 병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또 그분들을 할 수 의향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병원들이 많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전국에 이 정도의 규모의 병원이 있을 때마다 아트홀과 갤러리가 있고 종합적인 진료 시스템이 갖춰진 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치과 의료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아름다운 병원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는 살아있는 동안 평소 동안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이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저는 하나의 도전이고
제 삶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형성과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지역 의료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도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역 병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현재 눈앞에 닥친 위기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파워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노사 관계는 대립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생이 필요한 때입니다. 노사 문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이것은 모든 지역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현장 생활 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역민들을 위해 공동으로 투자해 만들어진 오토밸리 복지센터 현장을 찾았습니다. 준공식이 열리고 있는 이곳은 울산 북구에 들어선 오토밸리 복지센터입니다. 지난 2004년 현대차 노사가 단체 교섭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복지센터를 건립하자고 합의한 뒤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년 임금 협상 때마다 대립각을 세우며 지역을 긴장시켰던 현대차 노사지만 이날만큼은 지역민을 위한 복지 공간의 준공을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건전한 여가 생동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되기를 기대합니다. 준공 전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이곳은 수영장과 헬스장 등 일부 시설만 오픈됐지만 수영장 이용객만 하루 평균 1000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이용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육관, 탁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예식장, 식당, 미용실 등 문화 편의시설 등이 이용 가능하게 되면 오토밸리 복지센터는 지역민의 건강과 문화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종합 스포츠타운인 복지센터의 개관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과 노동조합이 화합을 이루어 기부한 재산이므로 가장 소중해할 것이며 운영에 있어서 주민에게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지역민에게 선물한 이 공간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